수리 수리 수리. 자, 반갑습니다. 생활 프린팅의 아하 나다라탑니다. 미친 속도, 미친 퀄리티. 이제 이 녀석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꽝손의 저주로 역대급 스트레스를 유발시켰던 K1 맥스. 어떻게든 저 혼자 처리해보려고 나름 애를 썼지만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프린터를 보내준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거기서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줬고요. 대행업체가 크리엘러티 본사에 연락해 문제점을 전달해줬습니다. 물론 저도 계속 크리엘러티 본사와 하루에 한 통씩 메일을 주고받았고요. 그리고는 교체를 위한 새 메인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사실 모터나 레일 등 기구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인보드가 문제인 것이 맞았습니다. 빨리 사용해보고 싶으니 얼른 교체부터 하죠. 자, 뚜따를 위해 6개의 나사를 제거해줍니다. 바닥에 냉각팬이 달려있으니 선이 끊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냉각팬부터 제거하는 게 좋겠네요. 메인보드 교체는 간단하지만 의외의 복병들이 있습니다. 각 단자마다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데 이걸 제거하고 분리하셔야 합니다. 접착제는 신발 접착제처럼 고무 성질이라 간단히 제거되지만 그냥 뽑으면 기판에서 커넥터가 뜯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의 위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 녀석은 눌러서 빼는 것은 아니고 안쪽에 이렇게 손톱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요렇게 열어주면 쉽게 빠집니다. 마지막 이 선은 머리를 잘 잡고 과감하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선이 다들 아시겠지만 랜선입니다. 커넥터의 고정 핀이 뒤쪽에 있어서 손가락을 뒤로 넣어 눌러서 빼주셔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해당 부분의 연결 위치입니다. 선 정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크게 헷갈릴 일도 없고 크리엘러티의 AS 유튜브도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하진 않겠지만 저처럼 혹시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살펴보실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보드 교체는 끝났고요. 이번에는 문제없이 인풋 쉐이핑 단계까지 진입했습니다. 오토레벨링은 총 25곳을 측정합니다. 이 단계 중 한 곳이라도 에러가 발생한다면 메인보드 이상입니다. 1년간 품질 보증이 되니 구입하신 곳을 통해 새로운 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생고생을 한 기념으로 저와 같이 나머지 설치를 감상하시죠.
외관은 깔끔한 박스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엄청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고속으로 출력되는 만큼 진동도 심하지만 그걸 상쇄시킬 만큼의 튼튼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는 생각보다 열 일이 많은데 매번 열고 닫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하필 무겁게 유리로, 그것도 분리형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니 모서리를 힌지로 고정시켰다면 덮개가 90도 이상 젖혀졌을 때 유리판이 터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고속으로 움직이는 만큼 모터가 생각보다 열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이 열이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전달되는 형태라 아크릴이나 PC 계열의 덮개라도 이렇게 장기간 열에 노출된다면 충분히 변형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이건 불편하긴 해도 이해가 가는 형태였습니다. 3D 프린터 내벽 뒤쪽에 필라멘트 감지기가 붙어 있는데 필라멘트 가이드 튜브가 작은 구멍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이 각도가 거의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 교체 시 가끔씩 약간의 걸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필라멘트는 교체 시 튜브 속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익스트루더로 들어가는 가이드 튜브도 핀이 여기까지 체결되어 있는데 역시나 오래된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와 필라멘트 교체 시 불편함이 있어 핀 2개를 뒤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카메라는 베드의 상태 확인이나 출력 불량 등을 문제없이 잘 감지했습니다. 이상이 감지되면 출력을 멈추는데 빛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정교해서 그런지 육안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이상을 감지하고 출력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귀신인가? 현재는 끈 상태로 사용 중입니다. 그래도 외출 시 사용에는 정말 좋더군요. 다만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 각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FHD 해상도가 아니라 HD 해상도인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터치 패널의 조작은 직관적이고 간편했습니다. 패널도 압력식이 아닌 정전식이라 사용해본 3D 프린터 중에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익스트루드와 리트랙트는 기존 필라멘트 교체 시 살짝 눌렀다가 빼는 것을 자동으로 구현해 손을 댈 필요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출력이 계속되면 기구부에 약간의 변형이나 레벨링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설정에서 셀프 체크에 들어가시면 언제든 다시 인풋 쉐이핑과 오토 레벨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들의 경험을 잘 반영한 듯한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력 중에 익스트루더와 베드의 온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은 없었습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도 속도 표시가 된 곳이 있었지만 작성만 가능할 뿐 속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요건 좀 아쉽더군요. 마지막으로 본체 뒷부분에 활성탄소로 추측되는 필터가 있는데 기본 온도를 220도로 사용하는 만큼 꼭 필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눈도 따갑고 냄새도 나는 것이 이건 조치를 취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마스크 대란 때 구입한 마스크 원단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눈이 따가운 것도 많이 줄고 냄새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조만간 초미세먼지 필터를 구입해 달아야 할 것 같네요. 출력이 너무나도 궁금해 우선 내장된 3D 벤치를 일반 필라멘트로 출력해 봤습니다. 진짜 속도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장되어 있는 파일들은 출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판매되는 K1 Max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 내장된 파일들은 아마도 속도가 600이거나 아니면 자체 테스트용 파일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동봉된 하이퍼 PLA로도 출력해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노즐이 막혀서 첫 출력부터 노즐을 분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 이 꽂을 때가 어디에 쓰는 것일까 궁금했었는데 노즐이 막히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더군요. 암튼 나머지 출력물도 살펴보죠.
테스트는 일반 PLA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확실히 고속 PLA가 큰 차이는 아니어도 육안으로 구별될 만큼 품질 차이가 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가진 일반 PLA가 제법 남아있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도 고속 PLA가 조금 더 비싸다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테스트 출력을 위해 프린터 앞을 지키고 있는데 기본 세팅 온도를 사용했음에도 눈이 조금 따끔거리더군요. MSDS를 찾아봤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 PLA를 기준으로 테스트해 봤습니다. 먼저 큐브 테스트입니다. X축은 19.90, Y축은 19.99, Z축은 20mm 정확히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 표면에 고스팅 현상이 보입니다. 링잉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출력 속도가 빠르거나 벨트가 느슨할 때 익스트루더의 진동이 일어나면서 나타나거나 압출량이 많을 때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게 꽤 심한 편입니다. 고속 PLA는 이 현상이 조금 덜하긴 했습니다. 다음은 앵글 테스트입니다. 중간에 처짐 현상이 있네요. 아마 고속으로 출력되면서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출력부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옆면을 확인해보면 65도부터 아주 살짝 처짐 현상이 있습니다. 변형이 없는 각도는 60도까지입니다. 서포터 없이 무너지지 않는 각도는 75도입니다. 다음은 브릿지 테스트입니다. 10mm는 역시나 아주 단단하게 출력됐습니다. 20mm부터는 바닥면 레이어가 분리되기 시작하네요. 다음은 공차 테스트입니다. 0.35mm부터 0.1mm까지의 테스트인데 꽤나 정확도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0.1mm가) 조금 붙은 것 같지만 손으로 살짝 밀었을 때 한 번에 떨어지는 정도의 공차였습니다. K1 맥스의 출력 높이 전체를 활용한 300mm의 화병입니다. 베이스 모드로 한 겹만 출력했습니다. 출력 자체는 깔끔하게 잘 되었지만 역시나 약간의 고스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큐브 테스트와는 달리 각이 완만한 터라 조금 떨어져 보기엔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이걸 2시간 만에 출력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누리호입니다. 역시나 베이스 모드로 외벽 한 겹만 출력한 것이고 출력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화병과 달리 완전한 원통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고스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통형 모델링의 경우 고속 PLA로 출력했을 때는 고스트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D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기본 세팅 값을 사용했을 때 일반 PLA의 경우 오즈가 제법 발생했습니다. 표면 역시 큐브와 마찬가지로 고스트 현상이 있었고요. 아크나 원은 잘 나왔습니다. 10mm 브릿지의 경우 약간 처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출력 방향에 의한 냉각팬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괜찮게 나왔지만 표면 전반의 고스트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속 PLA를 사용해봤는데 고스트 현상은 일반 PLA에 비해 조금 덜했고 오즈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필라멘트에 따라 결과물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고스트 현상과 링잉을 섞어서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이 둘이 비슷한 경우를 뜻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테스트를 하다 보니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스트는 앞의 형상이 뒤에까지 유령처럼 따라서 출력되는 현상이고 링잉은 말 그대로 진동에 의한 울림으로 출력물의 모양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K1의 경우는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링잉이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K1의 기본 세팅으로 출력된 출력물을 받아봤거든요. 아마 모든 부품은 동일한데 기계의 크기가 커지면서 XY축이 길어진 만큼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제가 후가공을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출력물 그대로의 상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표면에 진동의 흔적이 너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일반 3D 프린터와 똑같은 혹은 고속 PLA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종 결과물로 이런 세팅값을 얻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